여기서 이상수. 아,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everyone from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se corporations that collude the total initiative relative to what we can do with more border. 바이든 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첫 TV 토론 이후 현지에서는 바이든 사퇴설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 60%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교체되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 이슈가 명확히 드러나네요. 그렇죠. 토론회 이후에 과연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까지 불러일으키게 되었고요. 결국 바이든은 사퇴를 하고 부통령이었던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됩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앞섰던 지지율이 해리스에게 유리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겼다고 막 나왔었는데. 트럼프가 오히려 지지율이 좀 더 떨어졌네요. 떨어졌네요. 8월 1일, 8월 4일을 지나면서 해리스가 조금씩 앞서가고 있는 게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주요 경합주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 뭐죠? 바로 자신이 운영한 X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오, 미디어를 먼저 활용을 했고요. 엑스 이거 잘했네요 그러면. 지금 아, 보니까. 그러니까요. 활용을 엄청 많이 하네. 이렇게 쓰일 줄 몰랐겠지. 슈퍼앱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해리스 캠프가 공개한 선거 캠페인 영상이 그거 있었는데 편집했구나. 네, 그거를 조작을 해서 바이든이 노망이 들었다. 보나 나는 유색인종이나 선택된 거지 국가 운영 같은 건 모른다. 그런 내레이션을 마치 해리스가 한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2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둔 일론 머스크가 그 영상을 X에 올리자 조회수가 1억이 넘으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몹쓸 말을 해서. 아 근데 이런 거에 속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가짜뉴스. 실제로 저런 말을 했다고 네, 생각할 이렇게 거 아니에요.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제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이걸 올리면서 이것은 딥페이크라는 걸 밝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교수님 아무리 미국 언론 플레이가 뭐 이렇게 자유롭다고 해도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 넘은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은 X의 정책에도 위반이 됩니다. X에서는 사람을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합성 영상은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계정 정지 당하겠네. 뭐 그래야 되는데 정작 회사의 의장이 규정을 어겼으니까 논란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이경주 의원님, 이 해리스 캠프 쪽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 보였어요? 이게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네. 바로 가짜 영상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에 트럼프가 독재자가 되겠다고 맹세했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어요. 네.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바로 맞불을 또 놓았는데요. 이번에도 가짜 AI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실까요? 왜 이렇게 가짜로 해? 공산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네,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해리스 후보를 공산주의 독재자로 만든 거죠. 와, 근데 이게 진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리며 또 다른 논란이 됐던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과 해리스를 두고 이것에 관한 농담을 하여 논란이 됐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농담? 이것에 관한 농담? 네, 이것을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한 거죠. 정답. 바이든과 해리스가 트럼프 암살을 지원했다. 규현 씨 아깝지만 오답입니다. 트럼프 암살이 아니고 암살의 대상을 좀 아, 정답. 혜성 씨. 바이든과 해리스 다 죽여버릴까? 우리 둘을 죽일래? 네, 이런. 혜성 씨 정답입니다. 뭐라고? 네,
바로 일론 머스크가 한 농담은 암살과 관련된 농담이었습니다. 바이든과 해리스를 암살하자고? 내가 죽일 수도 있어 막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아무도 바이든이나 카멀라를 암살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어머, 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이거를 전 세계인이 다 볼 수 있는 메신저에다. 그렇죠. 자, 이 글은 즉시 논란을 일으켰고요, 당연히. 결국 일론 머스크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럼 삭제할 거 왜 올려? 그는 농담이었다고 해명을 했지만 백악관 부대변인은 폭력은 비난받아야지 결코 부추겨지거나 농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를 강하게 이상하네. 비판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와 진짜. 너무 같다. 너무 같죠. 어떻게 저런 걸 농담으로 하지? 자, 사람들이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문제 삼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건 극단적인-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일론 머스크가 사람이. 가진 어마어마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그의 모든 행보가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그의 영향력은 트럼프를 여론의 중심에 서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죠.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어떤 행보를 또 보였을까요? 이제 돈을 뿌리나요? 일단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함께 유세장을 돌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하는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His name is Elon Musk. He saved free speech. He created astronauts into space. Come here. Take over, Elon. Yes, take over. And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Blood coming down the face. Now, Elon Musk! you guys are awesome. Honestly, this is like. The future is gonna be amazing! 좀 너무 나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뒤에서 묵묵히 지지하면 멋있어 보일 텐데 너무 트위터로도 너무 자기가 너무 가벼운 트윗을 많이 날렸어요.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쏟아부은 게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아 드디어 나오네. 드디어 돈이죠. 나왔죠. 돈입니다, 돈. 예, 네. 자기 돈을 쓰죠 이제. 네, 바로 돈을 쏟아부으며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미국 선거는 돈 없이는 치를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대선에서는 약 18조 2천억 원이 쓰였는데요. 이는 한국 대선의 150배에 해당하는 우와. 금액입니다. 150배. 천문학적인 자금이 오가는 배경에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슈퍼팩이 있습니다. 슈퍼팩은 개인, 기업, 단체가 정치 자금을 기부할 때 상한선이 없어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정치활동위원회입니다. 누가 이겨 저거를? 맞아. 저걸 누가 그거 이기겠어? 누가 이겨내요? 또 이런 이유로 슈퍼팩은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경쟁 후보를 공격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수 있어서 막강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많으면 광고, 행사, 유권자 접촉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선거에서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이 슈퍼팩에 어느 정도의 돈을 썼을까요? 몇 천억? 몇 천억, 네. 1천억도 대단한데. 2024년 10월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약 4,500만 달러, 그리고 한화 약 620억 원을 슈퍼팩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매달. 최종적으로는 약 2억 달러, 한화로는 약 2,800억 원을 기부하며 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우와.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위해 투자한 돈은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한다는 청원서에 서명하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서명할 사람을 추천하면 47달러, 한화 약 6만 원을 줬습니다.
이를 통해서 트럼프를 지지할 유권자 정보를 모아 트럼프 선거 캠프 전략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원서에 서명을 한다는 건 공화당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미였죠. 그 금액이 배당받는 금액이 조금 특이한데요. 47달러는 그렇죠. 좀 신기하죠. 의미가 있나요? 바로 트럼프를 제47대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의미를 담아서 오, 의미 있네. 열었던 47달러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47달러였군요. 일론 머스크는 이를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캠페인 대상을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총 100만 명을 이 이벤트를 통해서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이 목표를 실제로 달성을 하게 되면 총 약 63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쓰이는 규모였습니다. 와. 자,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뭐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표를 모으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벤트일까요? 이거는 뭐 기사 이거 좀- 읽어봤으면 알겠는데. 네, 좀 유명한 이벤트죠. 정답. 혜성 씨. 약간 긴가민가한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복권을 만들어서 금액이 엄청 컸었던 것 같은데.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복권을 뿌렸어. 바로 2024년 10월 1일부터 대선일인 11월 5일까지 36일 동안 청원서 추천하는 그 이벤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47달러 이벤트. 거기에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 매일 한 명을 뽑아서 100만 달러를 주는 복권 이벤트를 연 겁니다. 와, 거의 뭐 노벨상 상급이네. 세계 1등 부자가 할 수 있는 이벤트네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거네. 완전 무슨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일론 머스크가 알아서. 네. 교수님, 근데 이렇게 돈을 막 뿌리는 이벤트가 선거법에 걸리지는 않나요? 네, 당연히 미국에서도 돈으로 투표를 강요하거나 특정 후보를 찍게 만든 것은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 법의 경계를 교묘히 피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가 요구한 것은 청원서에 사인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청원서에 사인을 하면서 자기 정보를 추천받고 그 돈을 준다는 거였기 때문에 표를 매수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거센 논란에 결국 법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그는 이 이벤트를 쭉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이벤트는 결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고요. 경합주에서 유권자들이 머스크와 트럼프를 더 많이 주목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에서 가장 강력한 후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네. 당시에 이제 미국 나스닥의 주요 상장 기업의 공화당 후원 비중을 보면은 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아니 근데 다른 기업들은 완전 민주당이네. 테슬라 100%. 근데 테슬라 와. 완전 네,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진짜. 그야말로 트럼프한테 올인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선거인단 312명, 226명으로 해리스를 제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로써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성공을 이끈 킹메이커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승리 연설을 통해 일론 머스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고맙죠. 유일한 후원자인데. 일론 머스크의 위치를 느낄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가족 사진 아니야? 가족 사진? 자, 이 사진은 트럼프가 선거 당일 밤에 자신의 직계 가족들과만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나도 봤어 뉴스에. 정말요? 가족 사진 찍는데 저기 들어가 있다고. 뭐냐고 저게 막. 트럼프는 이 사진을 팀 전체라는 글과 함께 올렸는데요. 여기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네. 그럼요. 일론 머스크도 특이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자녀인가? 네. 일론 머스크와 그의 아들 XSC A12가 가족들과 나란히 자리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와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자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여기에 이제 부인이 없기 때문에 일각에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일론 머스크가 퍼스트 레이디 자리를 채우는 건 아니냐 오.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맞는 물론 말이네요. 뭐 과장된 해석이고 이제 농담이겠지만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지는 상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일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은 일제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킹메이커였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야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이 미국의 문화, 언론, 경제, 그리고 이제는 정치에까지 이토록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이슈 메이커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킹메이커가 되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교수님, 그럼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 후 어떤 이익을 얻었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는 일단 트럼프의 당선으로 무려 733배의 잭팟을 터뜨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33배? 머스크가 백악관 입성을 예고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연일 급등해 2년여 만에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대선 전날에 251.44달러. 근데 대선 이후에 436.23달러. 약 73.5% 급등했습니다. 우와. 이로 인해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약 640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1,700억 달러, 즉 244조 원 이상이 대선 이후에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선에 쓴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익을 그런 올린 거죠. 거네요. 대선 전 기부액이 모두 합쳐서 약 3,300억 원이었다는 걸 감안을 하면 수익률이 무려 733배에 달한다. 733배? 돈 적게 쓴 거네. 그 돈 좋게 쓴 거죠. 전문가들이 이제 이를 두고 머스크가 큰 도박을 했다. 와. 그리고 옳았다. 그의 투자 전략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게 뭐가 보였나?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돈과 권력을 모두 쥐는 데 성공을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보효율부의 공동수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 부서는 정부 관료주의 해체, 과도한 규제 철폐, 낭비적 지출 삭감, 연방기관 재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스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페이팔 공동 창업자 켄 하워리가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이 됐고요. 페이팔의 전 최고 운영 책임자 데이비드 섹스는 연방정부 내 AI 활용 정책 총괄 책임자로 우와. 임명이 됐습니다. 페이팔의 시대네. 자,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일론 머스크의 측근들이 다수 임명되면서 그의 영향력이 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영향력도 엄청 크네요. 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최초로 합의한 예산안은 머스크가 가장 먼저 반기를 들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에 150개 이상의 글을 올리며 예산안에 찬성한 모든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 꺼내든 해고할 바람에 며칠 만에 10,000명 가까이 짐을 싸게 됐습니다. 국가 핵안전청 소속 직원 1,800명 가운데 18%인 약 300명을 해고했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는 그의 영향력을 기술과 경제를 넘어 정치로까지 확장을 시켰는데요. 정치 참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같은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그가 정치와 사업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의 성공이 지속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